예, 그러면 종목별로 투자 전략 계속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주 영업팀 염승원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AS 해야 할 종목들도 많고 또 새롭게 소개받을 종목들도 많은데요. 일단 전일장에서 그리고 또 전일 마감 이후에 시간의 거래에서 좀 눈여겨봤었던 종목들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SK 하이닉스의 후공정 수주로 인해서 하나마이크론이 시간의 거래에서 7% 이상 급등을 했고요. 또한 어제장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말씀드린 것처럼 12.53% 강세. A스토리도 염승환 부장께서 연초에 한번 저와 함께 추천을 해주었었던 종목이기도 한데 어제장에서 6.8% 역시 이슈가 좀 있어서 급등을 했습니다. 이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 의견 각각 어떻게 갖고 계세요? 일단 그 하나마이크론은 이제 후공정 SK 하이닉스 이제 그쪽 어제 뉴스가 좀 나오면서 네. 언론 보도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한 7% 정도 상승이 나왔고, 일단 하나마이크론이 지금 베트남에 지금 공장이 좀 있는데, 물론 이제 요즘에 베트남도 좀 확진자 얘기 나오면서 조금 이제 리스크가 좀 있다는 얘기는 있는데, 사실 요새 근데 증시는 베트남 증시가 제일 세더라고요. 예, 어제도 신고가를 냈는데, 어제도 이제 베트남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SK 하이닉스 쪽으로 이번에 그 오사트라고 하죠. 이제 용어로 이쪽으로 이제 후공정 서비스를 할 것으로 이제 보인다는 그런 보도가 좀 나왔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런 뉴스들이 앞으로도 아마 하나마이크론뿐만 아니라 자주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의 한국의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또 삼성전자도 그렇고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제 후공정을 대만 기업이라든가 다른 이제 글로벌 기업들한테 많이 맡기는 흐름들이 나왔고, 한국 후공정이 좀 약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후공정이라는 거는 마지막에 이제 조립도 하고 패키징도 하고 그다음 검사까지 해서 이제 최종 제품을 이제 완성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점점 중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이유가 삼성과 하이닉스라든가 TSMC 같은 회사들이 이제 거의 전공정 쪽에 대부분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데 후공정까지 할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외주를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앞으로의 언론 보도들이 다양하게 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하나마이크론이 일단 어떻게 보면 이제 SK 하이닉스의 후공정 수주를 따내면서 좀 좋은 출발을 좀 보여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요새 좀 반도체 업종들 투자 심리가 좀 좋지는 않기 때문에 당장에 주가가 폭등을 해가지고 계속 상승하고 그럴 분위기는 사실 아니에요. 네. 오늘도 아마 갭상승 나오고 또 차익 매물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쫓아가지 마시고 관망은 해주시되, 어쨌든 기업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또 호재가 나왔으니까 일단 조정이 또 나온다면 그때 가서 한번 좀 재접근을 해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앞에서도 잠깐 전략은 짜봤는데 이것도 좀 간단하게 어제 급등이, 그러니까 전망은 좋게 나오는데 어제 급등이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투자 의견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GE의 다양한 엔진 부품을 이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공급한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 네.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항공기 엔진 부품 쪽에서는 굉장한 강자입니다. 그래서 수주도 좀 많이 따내고 있는데, 다만 이게 방산업도 사실 지난해부터 좀 약간 안 좋았잖아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수주가 된다는 건 이쪽 산업도 좀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된다는 증거기 때문에 되게 좋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본업이 이제 성장하는 가운데 하나그룹은 아시겠지만 이제 우주 산업에 거의 집중 투자를 할 것으로 좀 보이는데, 세트레 가이도 얼마 전에 인수를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 사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깜짝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산업이 바로 우주거든요. 네. 우주 산업에 대해서 미사일 이제 주권을 회복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본격적으로 이제 우주 개발이 좀 가능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우리나라 방산 3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적극적인 회사가 하나그룹인데, 역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방산 3사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뉴스로 어제 또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쫓아가지 마시고 관망하시되, 아까 하나 마이크론과 비슷합니다. 밀린다면은 그때 가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되, 지금은 좀 가격 부담이 있으니까 조금은 지켜보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A스토리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네. 이슈가 있었는데 예전에 방송에서도 저와 함께 한번 다뤘었던 적이 있었고, 어제장에서도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좀 흐름들이나 투자 의견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A스토리가 주가가 사실 그때 작년인가 아마 8,000원대에서 횡보하다가
이제 OTT 시장 커진다고 하면서 뭐 디즈니 플러스 얘기도 나오고 막 네. 이러면서 또 최근에 이제 중국의 아이치인가요? 그쪽에서도 계속해서 우리나라 드라마 판권 사가고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면서 사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좀 무겁잖아요. 근데 대신에 에이스토리는 시총도 되게 가볍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뭐 한 거의 4만 원까지 폭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너무 역시 또 과하게 오르면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급격한 지금 가격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어제 또 뭐 이 에이스토리의 직접적인 호재는 아닌데 아마존이 또 MGM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그 영화 배급사죠. 이 회사를 또 인수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007 시리즈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뉴스가 좀 나왔었는데 결국에 OTT 사업을 겨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넷플릭스가 가장 취약한 이 컨텐츠가 어디냐면은 이 남자들이 좀 좋아하는 액션물 있죠. 이쪽에 좀 오리지널 컨텐츠들이 되게 좀 부족하대요. 아하. 예, 근데 그거를 사실 이제 아마존이 이걸 인수를 통해서 그쪽을 공략하겠다는 거죠. 넷플릭스를 한번 좀 깨보겠다. 그래서 요새 넷플릭스 주가가 좀 부진한 이유가 경쟁자들이 좀 약한 고리를 자꾸 물고 늘어져요. 네. 예, 그래서 넷플릭스가 좀 주가 흔들리는데 반면에 그만큼 이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경쟁이 격화되는 먹을 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미국의 AT&T도 이제 디스커버리를 인수를 했고 디즈니 플러스도 이제 한국에 아마 들어올 것 같고 아마존도 이 시장이 좀 뛰어든다는 얘기인데 결국 OTT 시장은 다 노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우리 한국의 드라마 콘텐츠 만드는 회사들의 몸값은 앞으로 저는 점점 올라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들이 미국에만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시아 시장을 겨냥을 하는데 아시아 쪽에서는 역시 아시겠지만 한국이 최강국입니다. 네. 드라마는. 그래서 향후에 또 몸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지금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서 에이스토리 저는 지금 주가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많이 빠져서 좀 비중 확대 의견 좀 드려보겠습니다. A스토리에 대해서는 비중 확대 의견이 나왔어요. 앞으로의 흐름들도 저희가 기대를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이전에 소개해 주셨던 종목에 대한 AS도 해보도록 할 텐데 이노션과 나스미디어, 그러니까 투자 포인트도 비슷하고 실제로 주가 흐름도 되게 비슷하게 갔습니다. 수익률도 그래서 비슷하죠. 6%, 8% 각각 기록하고 있고 여기에 플러스로 하나만 더하자면 제일기획까지도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의 같은 맥락에서 종목들을 소개해 주시고 계신데 현재 시점에서 투자 포인트 AS에 본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광고 기획사를 이렇게 좋게 봤던 게 일단 주가가 되게 소외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부담이 전혀 없었고 특히 이노션은 정말 그냥 그 주가 자체가 증시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나 혼자 내 갈 길 간다. 그냥 옆으로만 가고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좀 되게 좀 지지부진해가지고 제가 뭔가 좀 놓치고 있는 게 있나 싶었는데 사실은 알아봐도 어떤 뭐 기업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급이 꼬여 있었어요, 사실은. 네. 그러다가 이제 기관 투자가 들어오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근데 제가 이제 광고 기획사를 좋게 봤던 포인트는 결국 이제 두 가지인데 어차피 지금 온라인 시장 커지잖아요. 근데 온라인화 하면서 지금 대형 기획사들도 온라인 쪽에 지금 매출 비중은 늘려가고 있고 그다음 나스미디어 같은 회사들도 그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튜브가 이제 소형 채널에도 광고를 이제 다 게재한다고 좀 밝혔거든요. 예. 그럼 결국 나스미디어 같은 동영상 광고 업체들은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큐가 늘어나고 그리고 이노션이나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SBS 실적이 너무 잘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실적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보고서나 단지 하나의 기업이 실적 잘 나온 거를 그냥 아 그랬구나가 아니라 거기에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SBS 실적에서 광고 매출이 왜 이렇게 급증했지? 그럼 광고가 잘 되네? 그러면 이게 보복 소비 영향인가? 이것까지 연결하면 되거든요. 그럼 보복 소비 영향이면 대형 광고주들이 그냥 광고를 해버려요. 네. 아 이거 소비가 되네. 광고를 그냥 공격적으로 해버립니다. 그게 SBS 실적에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그 TV 광고를 주로 하는 이제 그 광고 제작사들이 제일기획, 이노션 같은 기업들이잖아요. 네. 그럼 이쪽도 수주가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그게 주가에 전혀 반영이 안 됐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에 좀 뒤늦게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전히 주가 싸니까 계속 좀 가져가시면 좋겠는데 이 광고 기획사뿐만 아니라 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좀 보복 소비와 관련해서 앞으로 올라갈 기업들이 뭔지 계속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참 어떤 보복 소비와 관련해서도 얘기를
얘기를 해주셨고 SBS의 매출 실적을 보면서 광고 기획사 얘기를 해주셨는데 워낙 뭐 고객사가 빵빵하잖아요. 네.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그룹들이 있고 그런 모멘텀들이 실적에도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 필수 체크 포인트도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하시고 종목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글로벌 미용 성형 시장 고성장이라고 포인트를 잡아주셨어요. 예전부터 제가 부장님과 농담 반 진담반으로 은근 미용이나 성형 쪽으로 관심이 많으세요, 부장님이. 근데 오늘도 또 이 얘기를 준비하셨고 앞에 또 보복 소비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 좀 포인트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어제 대신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제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자료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복 소비와 관련해서 미용 성형이 관련이 있나 이렇게 좀 저도 읽어보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당연히 병원을 잘 안 가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소아과가 지금 너무나 운영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이 병원에 못 가게 되니까. 근데 이게 비단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치과도 그렇죠. 그다음 미용 성형도 결국 우리가 이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네. 시술 받으러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못 했는데 이제는 가능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복 소비의 한 축으로 미용 성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사실 국내도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지만 지금 미국과 유럽, 중국이 굉장히 좀 큰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그 작년에 이제 락다운 여파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이쪽 산업이 되게 안 좋았지만 올해 1분기 들어와서 좀 빠르게 그 회복이 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미국, 유럽, 중국은 백신이 보급이 되면서 가장 빠르게 이제 경제 재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좀 성장을 좀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산업 전체가 다 구조적으로 성장합니다. 우리가 지금 미용 성형,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누구나 당연히 외모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더 예뻐지고 싶은 게 사람의 욕구잖아요. 또 네. 나이가 들수록 이 피부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지는데 특히 이제 주름 개선, 뭐 보톡스라든가 이런 쪽 특히 보톡스를 한번 시술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한 번만 시술한 사람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 번 계속 하게 맞아야 돼요. 되면 그냥 네. 맞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하면 안 했지. 그래서 반복도 소비가 이루어지는 또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좋은 고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용 성형 쪽이 예전에는 침습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칼로 째거나 네. 뭐 주사를 넣거나 좀 약간 몸에 이렇게 뭐를 대는 네. 그런 수술들이 좀 많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비침습법이라 그래가지고 작년에 뭐 가장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초음파를 이용한 그런 이제 시술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기계들이 많이 늘어나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우리가 뭐 복부 비만을 뭐 제거를 하고 또 주름도 이렇게 저주파를 싸가지고 여기 이제 주름을 좀 약간 개선해주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비침습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시술법이 지금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하게 되면은 어쨌든 피부에 그렇게 뭐 어떻게 손상도 잘 안 가는 데다가 후유증이 좀 별로 없잖아요. 네. 이게 칼을 대게 되면 티도 안 나겠죠, 그리고. 최소한 1, 2주 쉬어야 되는데 네. 그런 이제 리스크도 좀 없기 때문에 확실히 이쪽 시장이 좀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반복적으로 계속 해줘야 돼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소모품 매출이 또 되게 많이 일어난대요. 네. 그러니까 의료기기 업체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시장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쪽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여전히 좀 단점은 경쟁이 그만큼 좀 치열하긴 해요. 그렇지만 국내의 또 대표 기업들이 좋은 의료기기를 발명을 해가지고 좀 글로벌 무대로 좀 천천히 좀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 특히 이걸 용어로 뭐 에스테틱이라고 하는데 네. 이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단지 보복 소비뿐만이 아니라 구조적인 성장 스토리를 보면서 그 안에서 기업들 한번 잘 좀 골라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 비침습 시술을 받으려면 상담받으러 가면 무조건 한 10회에서 20회는 끊어야 네, 끊어야 예보가 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계속 매출이 이어갈 수 있고 예전에 한창 1, 2차 재난지원금 나왔을 때 그때 성형 쪽이 반짝 좀 수혜를 받는 듯 했다가 다시 시들했는데 어떤 이제는 구조적인 성장과 코로나19 이후의 정상화로 인해서 기대해 볼 수 있을 법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러면 이 가운데서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은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두 가지인데 이제 하나는 제이시스 메디칼이라고요. 일단 안면 미용 의료 장비군을 모두 다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고주파 장비를 통해 가지고
주름하고 여드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여드름 흉터 이런 것들을 좀 없애주는 장치고 이게 이름이 포텐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북미 시장에 이제 진출을 했고 이거는 사실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에도 33%나 매출이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는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미 1분기 공급량이 작년 연간 물량이 65%를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텐자 매출 증가 좀 계속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초음파 장비라고 있습니다. 이름이 울트라셀 Q 플러스인데 이게 이제 복부둘레를 좀 감소시키는 그런 초음파 장비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특히 일본 쪽에서 이 고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소모품 교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대요. 반복적으로 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모품 매출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런 쪽에서 아마 앞으로도 좀 이익 증가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좀 JCS 메디칼은 제가 좀 이게 그 소개를 해드리려고 좀 가져오긴 했지만 실제로 지금 사지 마시고 주가 좀 어제도 올랐어요. 이 보고서 영향으로 좀 올랐으니까 조정이 나올 때까지는 좀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인토로조입니다. 인토로조는 이제 의료기기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그 이제 렌즈 있잖아요. 컨택트 렌즈. 네. 그거 만드는 이제 회사로 알려져 있고 아마 원데이 렌즈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이제 일회용 렌즈 같은 거. 예, 또 색깔 렌즈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외부에 사람들이 이제 밖으로 안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렌즈 잘 안 끼게 되거든요. 예. 근데 당연히 이제부터 지금 사람들 밖으로 많이 이제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데이 렌즈 착용이 많이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실적도 올해 좀 좋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PER이 12배밖에 안 될 정도로 주가 매력이 되게 높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복 소비와 관련돼서는 사실 JCS 메디칼보다는 인터로조가 좀 더 연관은 돼 있고 구조적인 성장은 아까 말씀드린 미용 성형 관련해서는 JCS 메디칼이니까 약간 두 기업 성격은 좀 다릅니다. 예. 그래서 가격 매력이 있는 인터로조도 한번 좀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보복 소비에 조금 더 가까운 거는 인터로조고 그리고 구조적인 성장으로는 JCS 메디칼 얘기를 해주셨는데 특히 JCS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저희 프로그램에서 참 여러 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성혁 과장 한번 얘기를 해줬고 황승현 팀장께서도 역시 공통적으로 이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여러 전문가에 비해서 공통적으로 같은 기업이 나온다는 건 충분히 우리가 관심 가져 볼 만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흐름들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근데 이제 너무 그렇게 이제 자꾸 나오면 네. 주가가 꼭 빠지더라고요. 아, 그렇게나 너무 할까요? 자주 이게 뭐 쏠리면 예.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사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왜 소개해드리냐면 이걸 미리 알고는 계셔야 되거든요. 예. 그럴 때 내가 이제 조정 받을 때 들어가시면 되는데 네. 이게 이 증권사에 이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동시에 막 여러 그 같은 종목을 막 얘기를 하면 아. 단기적으로 움직여요 사실. 네네. 근데 대부분 물립니다. 아. 제가 그런 경우 많이 해봤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는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프로그램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나와서 제가 약간 흥분을 했다가 다시 좀 이렇게 눌러주고 계세요. 같은 전문가에게 많이 나오면 관심은 가질 만한 이유는 있는데 그때 시세 급등으로 좀 물리더라라는 얘기도 해주셨으니까요. 이것도 역시 가격 전략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들 AS와 그리고 개장 전 체크포인트 살펴봤고요. 또 리포트 통해서 고른 기업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디입니까? 오늘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 그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대양전기공업이라는 이제 보고서가 최근에 나온 게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면 이게 조선업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아요. 그 선박용 그 조명 있죠. 네. 선박에 이제 들어가는 그걸 이제 납품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배 수주가 많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겠죠. 근데 당연히 이제 실적은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게 지금 올해만 들어서 지금 국내 조선회사들이 작년 대비해서 700% 넘는 수주 증가율을 보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쪽 본업은 좋아지는데 본업만 가지고는 뭔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고서에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자동차 제동력을 제어하는 압력 센서를 국내 최초로 이제 그 국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자동차가 이제 우리가 조향 장치라고 하죠. 뭐 핸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그 이게 안 됐을 때 조절이 안 됐을 때 이 차의 자세를 잡아준다고 합니다. 네. 이게 위험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센서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거를 이제 외산 업체에 대부분 의존을 했는데 이 기업이 이번에 국산화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함의하는 게 뭐냐면 조선업도 앞으로 엄청 좋아지는데 자동차도 친환경 차들 아니면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그런 센서나 이런
그 시장이 커지는데 거기에서 뭔가 이 회사가 하나의 또 매출원을 확보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전장 부품 시장 쪽으로도 좀 뛰어들고 있어서 하나의 뭔가 성장 동력을 좀 확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저평가 기업 중에 하나예요. 되게 좀 주가도 부진했고 근데 최근에 주가 좀 빠졌고 이런 두 가지 모멘텀들이 좀 나온 시기니까 한번 대양전기공업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되게 편안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주가가 막 이렇게 급등락한다기보다는 오르고 쉬고 오르고 계단식으로 가는 기업이니까 근데 지금 계단식에서 약간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공략하기도 좀 좋은 위치니까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포트 픽은 대양전기공업 얘기를 해주셨어요. 흐름들 지켜보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 어떻게 좀 우리가 또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요즘 들어서 하루에도 참 몇 번씩 실망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테고 좀 어떻게 돌파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굉장히 좀 답답한데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너무 그냥 뭐 금리니 뭐 테이퍼링이니 뭐 미국의 그리고 또 비트코인이 어쩌니 그게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는데 물론 중요한 이슈긴 하지만 크게 보면 여러분들 그 기업 투자에는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금리가 오르든 뭐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락을 하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구조적으로 성장하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금리가 여기서 5% 가도 10배 갈 기업은 저는 간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그냥 일일비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런 이제 뉴스에 너무 막 신경을 쓰게 되면 하루 빠지는 날은 그냥 내가 아무리 좋게 보던 기업도 그냥 던져버리게 되고요. 이제 어제는 또 올라갔잖아요. 네. 그럼 또 흥분해서 또 사게 돼요. 예, 그러다 또 물리게 되고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계좌는 녹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 계속 그 시간에 저는 업데이트를 더 해보시는 게 뭐 문제 있나 아니면 회사에 전화라도 한번 더 해보시고 그게 맞는 것 같고 다만 시장이 지금 뭐 6월까지는 좀 쉬어갈 가능성이 높지만 어제 좀 좋았던 부분은 뭐냐면 드디어 외국인들이 들어왔거든요. 들어왔는데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도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동안. 근데 어제 처음으로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를 했습니다. 비차익이 뭐냐면 15개 종목을 그냥 한 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에서 많이 들어오는 이제 자금들인데 그게 들어왔다는 건 외국인의 시각도 이제 조금 매도는 완화됐다. 그렇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시장은 좀 안정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당분간은 조금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시되 여전히 좀 좋은 기업들 선별하셔서 좀 장기 투자하자는 의견 좀 계속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들의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 스탠스까지 이렇게 조언 들어봤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조 영업팀의 염승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